외신 흥분, 54대 말고 1000대 가져와라. 한 명품 554대 플러스 미사일 18,000발. 현지 난리난 루마니아 현지, 대환호. K방산의 유럽 공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루마니아의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첫 수출에 성공하면서 유럽 내 한국산 무기 영토를 넓히고 있다. 22일 방위산업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3천억 원 규모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루마니아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현재 2%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하고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 약 5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루마니아는 K9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용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현대로템, 064350, 위 K2 전차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마니아는 9천만 달러, 약 1180억 원 규모의 LIG 넥스원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7온, 54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도 조단위 무기 수출이 이뤄지면서 유럽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동유럽 지역의 군비 증강 움직임이 본격화한 영향이 크지만 오랜 기간 경쟁력을 키워온 국내 방산업계의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모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전쟁에 따른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루마니아는 이번에 K9을 도입하면서 폴란드, 티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이어 6번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중 6번째로 K9을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최근 폴란드 인접국 슬로바키아가 신형 전차 도입을 예고하며 K2 전차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슬로바키아 역시 나토 회원국으로 한국산 무기의 준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 등의 좋은 인상을 받은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의 유럽 공략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루마니아를 방문해 K9 수출을 알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후속 계약 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전달하고 후속 계약 체결을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유로사토리 전시회에서 오는 9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를 계기로 K2 전차 수출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김정은 푸틴 브로맨스의 심기불편, 미 당국자 주장, 핫이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중국을 점점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주장했다. 24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전략 포럼에서 중국 당국자들이 점점 더 불편해하고 있는 주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가 한 몇몇 논의에서 북한 활동과 관련해 중국 당국자들조차 몰랐던 사실을 중국에 알려준 것 같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을 부추겨 중국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나 군사적 전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증가가 중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 안보 동맹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위해 1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데
중국도 지지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가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캠벨 부장관의 발언은 중국이 북한 파병을 지지하지 않고 중러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중국의 침묵이 놀랍다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에 핵기술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만들어지도록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고 내다봤다. 반면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전날 헬리팩스 국제안보 포럼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거래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포병과 미사일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는 아마 북한의 미사일과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리라 본다. 면서 이미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무기 재건을 위해 반도체의 90%와 기계 장비의 70%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앤드루 시어러 호주 국가정보국 ONI 국장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 시진핑 사이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생각은 공상에 가까워 보인다. 면서 푸틴이 중국의 군사, 외교, 이중 용도 지원으로 인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파병을 지지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훈의 에미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는 중국이 러시아의 계획을 몰랐을 리는 없다며 중국은 러시아가 서방을 상대로 패배하는 것을 볼 여유가 없으며 러시아가 승리하면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기 위한 선전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 분석했다. 쿠라타 히데야 일본 방위대 교수는 중국의 입장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불편함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시작해 일본을 겨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괌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로 확장 가능한 확전 사다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거리 핵무기를 이 지역의 육상이나 해상에 배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3. 말레이와 방산 미래산업 협력, 말레이 총리, 한. 안보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6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방산, 국방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2025년까지 타결하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와르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2년 11월 취임한 안와르 총리의 한국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레이시아 총리의 방한은 2019년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 이후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며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리고 그린 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 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 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고 하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 FA-50 수출에 이어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라며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측은 앞으로 예정된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 등 차기 방산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안와르 총리는 삼성물산이 건설에 참여한 말레이시아 현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메르데카 118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산 방위 국방 안보 경제와 다른 글로벌 이슈들이 있고 나아가 새롭게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으로는 인공지능, AI, 디지털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1960년 양국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것을 평가하고 정무 안보 경제 문화 교육 관광 지역 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 임석하에 총 3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CCS,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파리협정 제6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고등교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위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성명을 통해 방산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 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말레이시아 기관은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체결하고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도모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히토류 매장량 세계 9위다. 두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 대상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인 말레이시아와의 무역, 투자, 인프라 협력을 더욱 공고화했다며 국방 방산,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